예. 예, 우리 오늘 강의 제목은요. 한국 노동사와 21세기 한국 노동사입니다. 어, 강해 주실 김영곤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곤 선생님은 유신 반대 투쟁으로 학생운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보일러 에어컨 기능공으로 15년 동안 일을 하셨고, 대우노조 사무국장을 지내셨고, 전국 노무협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APWSL이라고 SL 코리아 코디네이터를 하셨고, 한국 노동사와 미래라고 하는 아마 수배 생활하시면서 이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작입니다. 이 세 권짜리 책을 집필하셨고, 한국의 공동체 자가고용이라는 책을 또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강사로 일을 하시다가 그 해직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 강사법 시행을 위한 농성을 아마 국내 최장기 농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강사 교원지를 얻게 됐고요. 어, 김영건 선생님과 김동혜 선생님 부부가 같이 농성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 강사들이 교원지를 누린 게 사실상 두 분의 큰 역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때 정말 뜻깊은 심도 깊은 이 한국의 노동사에 대해서 또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관심 없던 노동사 부분에 대해서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처음에 이제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21세기 한국 노동사, 예, 전남 동부 지역, 한국, 세계 노동이라고 붙여봤고, 내용은 첫 번째는 그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는 전남 동부 지역이나 하여튼 노동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세계 노동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후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했는데요. 선사시 때는 빙하기인데 수렵 채취를 했고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온난기가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고대 시작되기 직전에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4대 민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나라, 로마 이런 쪽에 이제 이 문명이 발달했고 국가, 완성된 국가를 만들었고 이 당시 계급 관계는 왕과 귀족 그리고 노예가 대비되는 그런 어, 상태였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동아시아는 농업사회였고 이때 계급은 영주와 토지에 딸린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유라시아의 기온이 낮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몽골에서 유럽에 따르는 그 스텝 지역이 발달해서 그때 이제 기병이 활발해지면서 몽골 제국이 수립되고 원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동아시아에서 산업이 발달했고 동아시아는 뭐 나라에 따라서는 식민지가 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신주의 상태였고 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주와 살림 거기에 대해서
전어가 대립관계였고 전어는 즉그렇지만 소작농을 얘기합니다. 자기 농지가 없이 취지나 사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그런 경우이고요. 유럽 소빙하기에 농업이 후퇴해서 기근이 일어났고 흑사병이 났는데 이때 이제 유럽에는 인지가 발달해서 민주적인 그런 내용이 생기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대외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과 중국 사이의 교역을 차단하면서 대항해가 시작되었고 이후 유럽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로 바뀌어서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두 차례 세계적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계급 관계는 자본과 임노동자로서 대립됐습니다. 현대는 저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8.25 해방 시점 이후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지금 보다시피 빈부격차가 세계 차원으로 어, 커졌고 AI나 기후온난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90년 동안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미국의 생산력이 과거 40%에서 20%로 축소되었거든요. 그만큼 힘이 약화된 것이죠. 60년대 시작된 비동맹이 상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를 형성하고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이런 나라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 형성해서 지금은 미국, 미국의 유럽과 나머지 나라가 대립한가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국가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을 떠나는 그런 시기대 같이 보게 되는데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 위기가 비롯됐는데 그러면서 인류세가 소멸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과거의 자본주의와 교토를 같이 하면서도 또 달려는 그런 것이고 일단 자본주의 맹아식으로 말한다면 인류세 소멸 위기에 맹아 시대라고 할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게는 세계 공장이 되었는데 대립관계는 자본가 그리고 임노정자 그다음에 기후 난민 부분도 임노동자의 맞먹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집단들, 또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집단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관련 이런 사람들이 크게 봐서는 기후 난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노동사 기후 부분을 대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노동인데요. 노동이라는 것을 이제 노동이라 하게 되면 대개 노동운동, 또 노동운동 하게 되면 그것이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운동의 중심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너무 커져가지고서 자기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한국노동사 미래를 쓸 때 노동운동사를 설정했는데 앞서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노동의 역사 줄여서 노동사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런 것도 쇠퇴하고 노동사에 대한 관심은 적어진 편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노동운동보다는 노동 계급 문제보다는 기후 문제가 더 커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노동운동 이렇게보다는 소유운동 이렇게 보는 점이 강합니다. 노동과정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이고 관련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 생태 환경,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종교와 연결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세계, 한국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
공장에서, 즉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산업재해를 관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늘리고 이런 것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운동, 사회운동은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뒤에 노동상권을 회복했고 노동자가 계급적으로 복권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30대에 된 사람이 70세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은 사회도 바뀌어서 87년도에 이 당시의 노동운동의 체계가 지금 안 되는 단계로 왔고 그런 얘기는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농민의 합체 많고 그래서 제가 1대 9대 90의 사회와 사회에서 일과 행복이라는 책에도 얘기했지만은 사회가 자본의 일이라 치면은 남성 어, 조직 노동자 이걸 구르친다면은 비정규직인의 여성이나 제3색 노동자를 95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99가 싸워서 쟁취한 것을 9가 과점으로 하고 오히려 99가 힘을 합쳐서 일과 사회 이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책도 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계급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산업별 노조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의 지역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어, 광양, 전남 지역 경우도 당면한 거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노동자 조직이나 단체 협약에 비협약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겠습니다. 87년 뒤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지만 전노협이 평등사회 산업별 노조를 추진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진행이 안 되었고 민주노총이 남아공, 네덜란드, 브라질 노조와 함께 남반구 노동조합회의를 추진했지만 중단했고 한국노총위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미약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음, 그래서 노동자 관심은 정규직 남성 조직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노동조합 조직에 한정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이나 여성 이주 노동자, 소농, 생태환경의 현장 사건 이 부분은 환경운동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든가 노사민정 당선의회가 이것이 옳으냐 마르냐는 비판이 많지만은 이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에서 약자를 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겠습니다. 진보정당 경우는 진보의 가치 실현과 독자적인 가치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그러니까 진보 민주 세력이 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정치력을 발휘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양상인데 유럽 경우는 1834년, 30년, 40년대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데 이 노동조합이 음, 그 책에서는 부호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어, 구매적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파는 빵 같은 것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실려sup다 하면서 그때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협동조합의 대안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 경우도 87년도 이후에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지금식으로 유럽계의 경험과 합친다면 사회주의 협동조합 여기에 기후 문제, 또 세계 차원의 문제 이런 것을 결합해서 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경우는 노동조합이 한국과 같이 활동을 하지만은 여기에 어, 사회에서 거둔 세금을
사회주의 약자에게 도와줘서 사회임금 또는 사회연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넘어서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노동운동의 파트는 현재로는 과거에 이제 코민테른이라든가 세계노동자 같은 것은 사실상 실제로 없어졌고 노동운동은 아일랜드 파트너나 산업별 노조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경우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는데 선생님들과 그 토론의 편을 위해서 그 해병유의 사건을 간략하게 적어봤더니 여순 사건이 내일이 시작한 날이죠.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해서 이랬던 사건인데 사건 또는 항쟁, 봉기라고 보겠습니다. 4.3 사건은 저는 한반도 단독 정부 또는 분단으로 가는 50선거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 문제이면서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고요. 주요 산업은 전남 동부 지역은 석유화공단, 제철소, 항만, 수산업, 생태환경 이런 것이 주된 산업이고 농업도 큰 부분이죠. 영광 원전이 있는데 현재 고준위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막는 문제가 크고 이번 경우는 어, 전남 동부 지역과 지척간이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보흥, 고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농장이나 어업에 많이 종사하는데 이런 걸 결과로서 2007년 일어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에서 1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로 우주센터에 있어서 이분 경우는 현재 우주를 군사적으로 다퉈서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 동부 지역은 직접적인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당진 경우에도 바닷가에 당진항이 있는데 바다 건너에는 평택항이 있는데 이래서 이쪽 전남 동부 지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나 울산 여천과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남 동부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나 우리나라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 지금 경우는 워낙 세계가 좁아져서 앞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남 정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 먼저 느끼는 사람이 손이 닿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소응을 해서 큰 틀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 생물 다양성, 저로 성장, 순환 경제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소, 전염병, 기후 난민, 재생에너지, 기후행동, 환경세대 간의 소송이나 국가 간의 소송, 소비 줄이기, 순환경제, 생활 수준의 장기 저하를 순환경제가 여기 되는 화두이고요. 우리가 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우는 생활 수준이 낮은 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생활 수준이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자동화 프로젝트 경우는 문제는 인간의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앞선 그런 시스템은 사람이 시키는 데서 넘지 않고 거기서 어떤 드림 러닝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창의력을 넣는 부분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화나 AI 이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경우는 일반 컴퓨터보다도
10배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용을 축소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고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빈부격차의 경우는 격차가 옛날에는 임금에서 빈부격차가 비롯되는데 지금은 금융 또는 AI나 인터넷에 따른 플랫폼 때문에 빈부격차가 상당히 어, 비율이 높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 따라서 임금, 민족, 출신 배경, 종교, 문화 등의 차별이 극심합니다. 부채 탕감하자,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글로벌 최저임금을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G20경우는 올해 글로벌 부유세를 내대 최저 법인세를 15% 합의했고 억만장자 3천 명에게 이렇게 부유세를 받을 경우에 부유세 2%를 받을 경우에 25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각 나라가 해결 못하자는 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지구세 얘기가 있는데 파타고니아라는 그 의료업체에서는 매출의 1%를 걷어서 그것을 내서 환경운동 쪽에 기부를 하고 있고 토마스 피케티는 사회주의가 시급하다는 그런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진세 강화를 강화해서 이 8, 90% 정도의 최고위층 층에 대해서 최고층에 대해서 부의세를 내고 이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든 세계인들에게 아, 자기네 나라겠죠. 최저 자산을 지급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칼 폴라니는 노동 토지 합의뿐만 아니라 전기에게도 전기도 설정품하자. 우리나라도 겨울에 전기가 끊어지면은 독거노인들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논의가. 그다음에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과 방사능 경우는 전쟁 방지, 오염수 투기 중단이 그 있지만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핵발전소를나 방사능을 방사능을 공동 관리하는 걸 협의체를 당장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평화의 경우는 EU나 아세안 경우는 전쟁을 반성하기 위해서 평화 경제 공동체를 이뤘고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우는 당장 전쟁 난다고 하면서 하는데 참 당장 대책이 세우는 이런 고민이 지점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가 좀 안 되겠다 해서 동아시아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군사의 경우는 전쟁 수단으로 가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어, 중세에서 근대 시대에 소위 이름이 전쟁했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 우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로 나가고 직접 행동하는 다중의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그 사회운동자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주로 얘기했었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이번 결론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우는 상여 다양성 있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세계에서 어린이 노동이 전체 어린이 10% 해당되는데 얘네들한테 노동하지 않고 공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고 새로운 세대의 비판과 대안 있는 아, 교육과 연구에서 비판이 있어야 되고 연구 개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인구 경은 현재 세계가 80억인데 120억이 막시멈인데
아프리카의 경우는 많이 느는데 어, 국민소득이 한 몇천 달러만 올라가도 감속이 있거든요. 이주민 남이 증가하고 이주민 포용 정책을 펴야 됩니다. 노동 경우는 글로벌 최저 노동 기준, 글로벌 최저 임금,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서유럽,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비정규직에는 대략 30% 정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도 도입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자리 있는 부분에 일자리 주어진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동시간 단축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제주 4일제를 도입한 것이 새로운 추세입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서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어, 한국, 중국, 일본, 남만, 그 베트남 북부 지층이 있는데 지금은 베트남까지 왔다가 조금 한국에 있는 이제 역사학자들도 동남아까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정세에 밝으신 분들은 어,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호주와 태평양 제도까지 합체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뉴스나 소비재 물품이나 여행이나 이중노동 이용이나 이중노동 이동이나 금융, 정치 이런 것이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옛날에는 중원, 사회, 동의, 북쪽, 서용, 남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아 태평양 여러 섬을 포괄하게 되면은 포괄해서 동아시아를 생각하자는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17년째 동아시아 노동 역사가 역사 미래는 책을 쓰는데 이런 데 맞춰서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하는 그런 것을 음, 다시 한번 쭉 공부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몽골에서 기근이 나면은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이 청나라하고 먼 나라인데 지금 경우도 북한이 살기 어려우면은 당연히 옛날에 1860년대 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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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란이나 또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초반에 그 한교도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현상이 새로 생기셔서 중국은 인습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와 불안해질까 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식량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볼 때 인도가 미국말을 잘 안 듣고 또 중앙아시아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동아시아에서 이런 지역이 서로 협력을 할 경우는 중국의 그 패권주의나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잘못된 생각도 제어하면서 음, 각자의 필요의 최소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뭐 평화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이 노동의 근절에 대한 공교육이라든가 백신의 접종에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경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경우는 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성선을 끝나고 평화적 교류를 한 것이 남북 국가연합이나 국가연합 통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음, 거의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에 앞서서 유엔의 기능을 ILO, 유네스코 이런 쪽에서 활발히 하고 있고
국제난민기구가 요즘에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인제 경우는 역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정부를 이롭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상, 종교 문화의 경우는 노동 생태 자주민주주의 불안을 넘는 우리 세계 되면은 노동조합, NL, PD, 생태환경, 민주주의 이런 걸 넘는 통합적인 사상 체계를 형성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광주 민정항쟁위의 CNP 논쟁을 비롯됐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넘지 못하고 이거 실제로 활동이나 정당 활동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에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물을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노동이다, 농업이다, 어, 광주 전남 동부 지역이다, 한국이다 이게 아니라 지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점만 하더라도 지역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구든 지역이든 우리 동네든 가능한 것을 먼저 실행하는 쪽으로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생각과 실천이 호응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해외과 한국 문제를 성격 좀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지역 경제 활동 경우는 창업, 새로운 청년 세대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분까지 포함하고 협동조합, 공기업, 공공부문, 가정농가, 유기농업의 발전 이런 부분이 있고 인구 감소에 인구 감소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 경우도 150가구인데 학생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절반은 나중에 서울을 갈 거고 또 일부 들어오더라도 한 30년 뒤에 되면 주민이 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낙오자 없이 창의성 또는 다양성 갖도록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그러자면은 마을에서 얘네들을 전체를 파악해서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지고서 얘네들이 좀 탈락하지 않게끔 어, 상당히 촘촘하게 살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하지만은 땡 하면은 어, 자기네 집으로 가고 학생들은 학원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 학부모, 마을이 함께 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 경우는 기능 인력만 양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순천 여수 있는 대학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광양에 있는 제철소나 이런 데다가 사람을 보는데 하급, 중하급 연령을 보내는 것이 전문 인력을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정을 반영해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파악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문제 제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따라서 식물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한다. 그런 것이 문제가 가장 민감한 데는 제주도거든요. 그러면 제주대학이나 한라대학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잘 연구 못하고 이런 연구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딱 집어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 지역사 연구의 경우는 음, 지역에서 교육이나 문화 활동에서 발전에 기초연령이 되는데 당진 경우는 당진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방학 때부터 민주운동까지 끊어서 계속 논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작년에 6개월 때까지 했는데 10차 논문 발표를 했고 올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네, 노동적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인 이동 동작을 포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인진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이진노동자 또 기타 관심 있는 부분이 분기별이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네트워크에서 이 산별노조가 없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런 문제를 추상할 필요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세계 초국적 자본에게 글로벌 자산세, 부유세, 시골을 거두어서 그 나라 내에 있는 빈자들, 또 빈국의 노동을 지원하는 문제도 물론 그 사람도 얘기했지만은 각 지역에서도 가능한 대로 그 문제 제기였고 그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공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사고와 행동에 전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단체와 사회단체 협력, 사회운동, 진보정당, 민주당의 협력은 뭐 두말할 것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각 부문별로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내 세부치 구성하고 이것이 전국이나 세계로 또 전남 지역으로 어, 좀 더 층을 높여가고 추정화동들을 높이고 사안을 어, 단순화시키는 이런 체계를 구성한 것을 한번 제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우는 과거에는 자주나 계급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포함해서 민주나 기회 생태 환경, 이주민, 기후난민 이런 부분 중심으로 활동을 섰자하는 것이 이 제목에 말하는 21세기 한국 노동사, 21세기 지역 노동사, 21세기 세계 노동사의 과제로 생각되고 이 부분들은 전화 선생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쪽으로 좀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 정 목사님, 김영건 선생님, 네, 질문하십시오. 그 선생님, 본인 소개하시고. 저는 저기 고흥에서 마을학교 또 했었던 김종옥 목사인데요. 그 선생님, 혹시 그 정민희 목사님이랑 그 책 리사이클 운동 하시지 않았는가요? 국민인 것 맞습니다. 같아서. 맞습니다. 감사해요. 그때 선생님 통해서 마을학교 꾸리고 리사이클 운동하면서 그 마을 그 책 이렇게 나눌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아파트 계실 부평에요.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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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평에 가서 책 반갑습니다. 한 차 싣고, 예, 책장도 가지고 오고, 책도 예, 가지고 예. 왔었는데, 이렇게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김종수, 김종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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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 아, 예, 기억납니다. 또 예, 그런 인연이 있습니까? 예, 예, 그때, 여전하시네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충남 당진사입니다. 당진으로 가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부평에 계실 때, 예, 예,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으로 가시고 싶다고, 예, 그러셨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근데, 그,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벌써, 20년, 24년. 예, 예. 야, 그, 이제,
이렇게 그게 참 저희들한테는 그때 비견도 섬에도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도 리사이클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 금산 그 거금도 금산에 있을 때 정 예, 목사님도 그때 책을 같이 이렇게 리사이클 시켜줬고 근데 참 그 운동 이제 하면서 이제 금방 느낀 게 아 선생님 그러면 옛날에 만났구나. 그리고 야 저분이 하는 말씀이 참 이렇게 내 일이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계속 이렇게 친밀한 그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서울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저는 이제 농업 문제 이제 항상 천착하는 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장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지만 세계 곡물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농어촌이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농업 문제가 가장 그 노동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은 저도 이제 마을 학교를 하면서 방금도 산책하면서 아내도 그러는데 다문 아이들이 그때 한 마을 학교 500만 원 이제 4, 500 지원 받았는데 혼자 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냥 못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애들이 아 그때 좋았네요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양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남 중심으로 이게 참 그게 가면은 참 지속적으로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람들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면서 그 유효적절하게 다양하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선생님이 그때 그 책 이렇게 마을 도서관 운동했던 것이 참 아, 이렇게 또 다시 만나구나 싶어서 이제 선생님 지금하고 그때하고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예. 리사이클 운동을 아직도 리사이클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건 도서 안 마을 하고요. 도서 아, 당진에서 논농사 짓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생태농업 하는 사람들 몇 명이 같이 모임까지 연결체가 있고, 네, 또 지역에 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집에 와서 논하기 넣고, 또 가서 그 학교 가서 그 강의도 하고, 음. 옛말에 진로교육도 하고, 또 지역에서 이제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좀 연결이 있고, 핵발전소 반대 시위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평하고도 좀 연대할 수 있는 게 그 세계적인 연대 틀을 좀 이렇게 아름으로 한강도 그 영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연결망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녹평 같은 경우도 좀 사람이 알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만남도 갖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그 생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예, 선생님은 이제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쪽 전라도 광진 지역하고도 계속 연대 운동하고 그러시는데 좀 큰 틀에서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건강하시고 어쨌든 자주 이렇게 대면 교육으로 가면 좋겠어요. 정민희 목사님이 일이 많으신데 자주 얼굴을 뵙고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런 모임이 25년 지났지만은 그때 얼굴 잠깐 뵀지만은 그때 부평에서 도서관하고 책 가지고 왔던 기억이 아직도 제 잔상이가 남아 있고 참 예. 예, 좋은 선생님 참 좋은 운동을 하시구나 도시에서 그때 그래서 이제 35군데로 보냈거든요. 와 예, 그러면 2,000권씩 넣지만 한 7만 권 되죠. 아이고, 그러죠. 그런 예, 참 분들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고마웠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해주셔서 우리 참 저기 그때 책을 선생님 쭉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특히 그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의 그 노동 문제, 노동 어, 사를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셨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태 문제나 난민, 이주 노동, 이건 지역 문제
이런 것까지 그 포괄하시면서 이 노동 문제를 그 조명을 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기존의 어떤 노동 이론가들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 상당히 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보면은 주로 노동운동을 하셨고 대학 강의도 이제 그 기반에서 이제 그 집필하신 책을 가지고 이제 그 강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그 또 이제 대학 강사 교원지휘 이런 투쟁을 전개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좀 그 노동 이쪽으로만 이렇게 천착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태 문제, 생태 위기, 예, 그리고 이주 노동자, 난민 문제까지 포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 보고 상당히 그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의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NL이니 PD니 아직도 그 지금 그런 구닥다리 시야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이주노동, 그다음에 기후난민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참 선생님 그렇죠. 같은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노동운동가들한테 사실은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한데, 예? 별로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그게 된다. 그 산별로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조 제조 1차, 2차, 3차일 경우는 나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 하기 되게 불편하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 노동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농사연대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노농사 어떻게 해요? 지금, 농사요. 저기 아는 우리 저기, 아,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뚝뚝 끊기네요. 가끔씩. 선생님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예, 예, 괜찮습니다. 농사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환 운동을 좀 할 수 없을까? 그 선생님 지금 농사 짓고 계신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근원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없나요? 그것이 하나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네네. 지금 뭐 기후, 노동, 뭐 여성 이렇게 이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마다 관심 있는 사람들 묶어서 네. 어, 묶고 또 교육경은 교육들을 묶어서 관심들 하고 그 사람 경우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꿀 때 이렇게 반쯤을 거치듯이 연결 쭉 네.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그런 것이 하나씩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딱 음. 부러지게 하나다 이것이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쭉 네. 그런 그런 식으로 또 조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사 연구의 경우도 뭐 진영이나 또는 백정 형평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쭉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 아, 지역사 그래서 연구도 하셔요? 전방위 예, 지역사 예, 연구도 예, 하십니까? 예, 예. 아, 벌써 10번째 네. 논문 발표했습니다. 아, 음. 그래요. 한 번 하면 4시간 정도 하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작년 거가. 그러니까 당진 작년에는 지역사, 예, 당진. 그렇죠. 당진인데 지금은
강력분이 내포 지역, 네. 천안서부터 홍성까지, 고령까지 그런 쪽으로 예. 오. 이제 확 넓어졌습니다. 당직만 음. 가지고는 연구 인력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김학로 소장이 있는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 연구에 관한 책도 2권이 나왔죠. 음. 음. 총 당진에서 본 농농농농 충남 사회운동사 2책에 나왔고요. 음. 야. 근데 이것이 이제 대학 있는 데서는 지역사 연구가 잘 안 돼요. 음. 대학 교수들 그 프로젝트를 받으니까 지역 사람들이 처음엔 교수들한테 기가 죽거든요. 좀 지나면 예. 기가 오래 나는데 지금은 음. 이제 공주대학이나 충남대학 사람들이 앞장서다가 지금 이제 곤란하니까 주요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이제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구체성이 있으니까 예. 제3자가 보기에 접근성이 좋죠. 음. 그 선생님은 이렇게 지원 아주 의식이 뚜렷하셔갖고 저도 참 그 신선한 게 그 지원하는 그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엄청 그 마음에 참 그때 감동이 됐거든요. 가리킨다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운동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죠. 지역민들이나 그 민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주는 마음이 진정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느님이고 인내청 그런 것처럼 근데 너무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은 안 그러시니까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다 보니까 약자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렇죠. 정말 약자일 필요 아까 내가 없죠. 이제 빈말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같이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전문가가 그렇게 시야가 넓게 또 이제 그 민초들의 어떤 전처한 상황, 지역 상황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그것을 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나 참 못 봤어요. 드물죠. 굉장히 그 드문 드물죠. 편인데 국제노동운동 연구자들도 어떠냐면은 삼성 또 어디에서 이렇게 묶어서 책을 내거나 아니면 예, 대만과 이 정도만 하지 통틀어서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아까 포괄된 그런 동아시아에서 난민이 난민이 어떻게 발생해 이동하는 건가 이런 데는 음, 관련 기구 사람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여수인데 예, 여수 그 이제 민주노총이나 아까 이제 한국노총 똑같이 본다. 지금 선생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식구 민주노총이나 챙기는 거는 한국노총이나 사실 정규직 중심이고 그 외에 어떤 어 그만큼 그 어떤 그 자기네들 어떤 임금 인상이랄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 있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렇죠. 비정규직이랄지 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는 이제 예, 그런 상태가 맞고요. 제가 있어 예, 보니까 아, 또 여수 지역의 건설일용 노동조합이 상당히 세거든요. 예. 그 뭐 조합원들 한 10,000명 된다 그러는데 엄청 당진도 강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작 조합원들은 마지못해서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시위하고 뭐 이렇게 뭐 집회하고 하는 걸 참여하는 것도 억지로 참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 안 하면 일거리를 안 줘버려요, 아예. 이제 예. 그러면서 욕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성이 근로직, 없다는 거죠. 근로직 예, 시절이죠. 이 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지금 음, 그야말로 뼈다구만 내용 그래요. 자체가 없구나. 사실 지금 음, 실질적인 말 그대로 옛날에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 노동운동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고, 그걸 기대하신 자체가 예,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오직하면은, 오직하면 영국에서 200년 전에
사회주의고 협동조합 나왔겠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제 또 뭐 YMCA에서 쿠팡 노동자들 요즘에 그 12명이나 그 쿠팡 그 배달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PD수첩에도 나오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총알 배송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그야말로 뼈가 다 녹아버릴 정도 그렇게 부려먹고 그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 예,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또 희생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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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은 노조도 없잖아요. 현재 예. 그런 또 그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노동 가운데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쿠팡 노동장에서 그 폭로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자원이죠.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 생각을 가질 경우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그 경우에 민노총이나 항노총을 땡겨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민노총이랄지 이런 한국노총이 별 관심 없어요. 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그게 입만 아프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87년 노동자 대항전 끝난 다음에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중에 많은 숫자 중에 일부가 내가 이렇게 내 밥그릇만 책임을 살면 되나 이런 사람이 덜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뭐 지역에서도 동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긴 여수에 제가 내려와서 사는 지가 지금 24년 됐는데 여수 산단 정규직들은요 연봉이 1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일반 노동자들은 그 아주 그 가난한 영세 노동자들 생각하면 완전 차원이 다른 예, 이야기고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건설이용 노동자들조차도 굉장히 강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돼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되는 수많은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저 아까 쿠팡 노동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숱한 노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다 사장돼 있다. 사실상.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인데 여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저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조직이 안 돼요. 그런 어떤 근로기준법 보장도 안 됩니다. 예, 그냥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예, 일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이제 그런 것들 참 노동 문제 그러니까 이 노동자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생각 안 하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이제 연공서열제를 대신에 직무급을 도입하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비정규직에게 임금이나 사임금을 더 주자. 비정규직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조직 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직무금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반노동자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육영 보네프님.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다큐.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죄송합니다. 보네포님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문가인데도 저러네. 하우스의 마이크 테스트. 예, 예, 말씀하세요. 얼른 말씀하셔요. 그럼 여천 산단에 그 대기업 원청 소속인 사람들 뭐 LG, GS 칼텍스, 뭐 하나 이런 데 사람들 아까 전민지 목사님 말했다시피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뭐 신입사원이 1,000만 원이냐? 그건 아니죠. 뭐 몇 년, 몇십 년을 이제 다녔으니까 이제 1,000만 원이 됐겠죠. 뭐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한 달에 버는 1,000만 원을 그 1,000만 원의 그 가치만큼 그렇게 잘 쓰고 있냐?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 시켜가지고 그냥 뭐 상가에 가게 해가지고 마누라 사장 만들고 자영업자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대박을 하거나 쪽박을 차거나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노동자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자성 없는 그런 원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식이 하청 협력업체 내지는 건설노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그것이 확산 내지는 전염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그 저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벌의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집파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한심한데, 아, 그놈 새끼들 대가리를 콱 빠게 가지고 어떻게 좀 뇌를 좀 개조를 시켜갖고 좀 집어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아, 이쁜 말 좀 씁시다. 예, 그리고 이쁜 말 쓰- 그 다큐 이쁜 말 씁시다 그 말 나올 줄 알고 내가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예능이 아니고 다큐요, 그렇죠? 아, 지금 열받은 다큐죠. 열받은 다큐. 심각한 다큐. 난 눈빛 보시오. 눈깔 보시오.